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유재수 출국금지,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나 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유재수는 요 최근에 언론에 화려한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유재수는 원래 금융위원회 아시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출신입니다.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여러 가지 복수의 비리 혐의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은 감찰 무마 의혹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그 특감반의 반원으로 활동을 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이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를 하고 용기 있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여전히 현재 권력인데,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 박영철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김태우가 특감반 반원으로 활약을 했던 그 조직의 그 상급자들,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 이 3인을 감찰 무마 혐의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먼저 폭로를 했고요, 고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고발자 성격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상당히 용기 있는 폭로와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검찰도 보면은 되게 유재수가 이런저런 형태로 실세들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고발건 이런 건들은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고 넘어가 버릴 텐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은 일단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이 소위 말해서 파일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권이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견의 역할을 한 2년 정도 충성을 맹세하면서 하고, 그 과정에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들을 파일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이제 흔드는 것인데, 아마 미래 대비용으로 아니면은 검찰의 몸보신용으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기초적인 내용 내지는 자료 확보에는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후에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인데, 출국금지를 취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되어 있다. 그래서 유재수를 캐다 보면은 조국이 나올 수 있고, 조국보다 더 위선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조국은 유재수는 조국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유재수는 문재인을 알고 문재인은 유재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파만파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조국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양파 껍질 벗기기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출국 금지 조치를
검찰이 취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을 대규모로 사실은 한 거죠, 뭐. 그렇죠? 대규모로 한 거고,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견건설업체인 관련된 그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보건설을 비롯해서 뭐 벤처투자업체, 그 다음에 뭐 전자부품회사, 그 다음에 신용 정보업체, 사모펀드 운용사 등 작게는 5개사에서 많게는 한 10개사 정도 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연루된 혐의를 지금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하고 아까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자리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 업체들이 왜 유재수에 접근해서 유재수가 봐주기 혐의를 받고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뭐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이 하는 자리가 사실은 막강합니다. 원래 여러분 금융위원회라는 자리가 원래부터 금융권의 황제잖아요. 그 금융위원회 요직 중에 요직이 금융정책국장이거든요. 이 금융정책국장이 하는 일이 금융회사 이 설립하고 관련된 인허가권 있잖아요. 이거를 지락펴락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금융감독, 그 다음에 검사총괄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업체들이 꼼짝 마되는 거고 또 금융에 접근을 해야 되는 또 다른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 말하자면 로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그 혐의를 보면은 뭐 전형적인 그런 그 대가성, 그러니까 뭐 골프 접대를 무상으로 받았다든지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응을 제공했다. 이것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에 금품이 제공이 됐다. 금품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다는 정황은 현재 포착이 안 돼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유재수가 안전하게 뭐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항공료를 지원받는다든지 이 자녀 교육비가 해외 유학이 됐을 때는 상당히 큰 돈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제법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림을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 관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서 그림이 주요하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그 그림이 1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그림 선물이라고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고 명작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최소 1억에서 최대 10억 아니면 그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림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로비 수단으로서 선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백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 유재수도 너무 소리를 낸 거 아닙니까? 골프 무상 접대에, 그 다음에 향응 제공에, 그 다음에 뇌물, 직접적인 뇌물수수는 밝혀지진 않지만 간접적 뇌물수수, 자녀 교육비,
항공비, 이것도 모으면 액수가 커진다는 사실,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그림 선물, 다시 말하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한 5개에서 10개 업체를 포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선상에 오른 업체만 해도 이 벤처 투자 업체, 그렇죠? 전자부품회사, 그 다음에 중견건설업체인 대부건설. 여러분, 중견건설업체 매출이 되게 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건설업체들이 되게 검은 돈이 많아서 돈 세탁 참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업체, 사모펀드 운용사, 다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이라고 하는 그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로비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뭔가 도움을 바라고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거고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벤처 투자업체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요, 2015년 이 자격 미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20억 원 규모 성장 사다리 펀드 운용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선정 과정에서 유재수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 2013년 지방세 특례를 받도록 행자부 차관을 알선해가지고 도움을 줬고요. 그 대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물들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전형적인 공무원 로비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대가성이 당연히 따르는 거고, 그래서 범죄 요건 성립으로서 뇌물죄는 ABC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감찰 결과로 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징계 대상인 유재수가 보이지 않는 힘의 도움을 받아서 징계는커녕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갔습니다. 되게 중앙부처에 국장급들이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실세들한테 잘 보이고 얼마 안 있어서 1급으로 승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산시장이 누구예요? 오구돈이잖아요. 오구돈이 부산시장으로 있는 부산광역시 부시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징계 대상이 돼가지고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이 1계급 승진해가지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발탁이 됐다는 것은 이거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민정수석실을 관장했던 조국은 유재수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 위선까지 가지 않을까. 칼끝이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위선이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검찰이 요즘 힘이 빠지잖아요. 아니 조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데 소위 말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래 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달프거든요. 말하지 않겠다. 이제 결국 이제 말하기 시작해도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할 것이 뻔합니다. 조국 수사가 험로가 예상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검찰 입장에서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조국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이게 되게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고요.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국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조국의 위선까지 칼끝을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 좀 그만 괴롭혀. 여러분, 엊그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검찰 사무보고 규칙 개정안을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대검하고 논의도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목을 쬐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장들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를 해라. 수사 진행 상황을 직보를 하랍니다. 검찰청법에 따를 것 같으면은 검찰총장만이, 다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장인 지검장들에게도 직보를 하라고 그렇게 검찰 사무보고 규칙안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꼼짝마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 되면은 검찰총장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무력화시킵니다. 아니, 검찰총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감찰부장과 대검의 감찰부장과 대검의 사무국장까지도 조국이 측근으로 내려앉혀서 윤석열 검찰을 꼼짝마 하면서 수사방해를 노골적으로 하더니, 이번에는 검찰 사무보고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조국을 압박하고 나아가서 그 위선을 목조르기 해가지고 결국 검찰의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몸부림입니다. 어쨌건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